요즘에는 우리 내부의 악재가 아니라 우리 증시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을 법한 그런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 밀려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서 박탈감을 느끼실 국내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너무 밀리네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우리 시장 주말에 미국 시장에 좀 변동성에 다시 한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이미 또 러시아 미국 간에 관련되어 있는 지정 확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도 저희 이미 알고 있었던 넷플릭스의 실적 우려감 등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좀 이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다시 또 그거 바톤을 넘겨받아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이 약세긴 합니다만 음식료 섹터주들과 비료, 사료 관련주들 하고요. 일부 방산주들,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 좀 강한 흐름, 실적 기반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젠 같은 경우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건설주들도 일단 좀 버텨주는 모습은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성장성 많이 부각됐었던 종목들 지금 보시면 엔토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상당히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 TNC 같은 경우도 화재 이슈로 효성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도 금요일날 화재 이슈로 하락한 이후에 주가 하락 이어지면서 시장 상당히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우울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바닥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뉘앙스의 흐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장 초반 이후에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종목군들이 확실히 오늘장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던 음식료품이 오늘 전 업종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음식료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원가 상승 부분을 가격에 많이 전가시킨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죠. 미국과 러시아의 좀 트러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전쟁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전쟁 관련주들이죠. 음식료들 같은 경우는 라면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농심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제당도 마찬가지, 롯데칠성과 오리온까지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음식료 섹터주들이 방어주 성격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전쟁 관련주들 소폭 개별 종목입니다. 대형주들은 최근에 항공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방산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또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확실히 그쪽에 느낌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서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인플레 우려감이라든지 러시아와 미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다시 또 경기 하강 우려감을 좀 기반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반대적인 방어주들이 좀 강세인데요. 방어주들의 좀 지속적인 강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 좀 더 안전한 피신처를 찾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사료, 비료 이쪽도 곡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도 강세 흐름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나 리포트 등 보시면은 올해 좀 곡물 작황에 대한 우려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죠.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음식료 섹터들은 오늘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곡물가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비료의 중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황에 대한 우려감이 비료에 대한 중요성으로 커지면서 오늘 비료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레포트도 오늘 롯데 정밀화학을 그런 이유 때문에 추천하는 레포트도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오늘 조류닭감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주들, 그다음에 비료주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음식료 섹터주들이 이제 동물도 그렇습니다만은 곡물도 마찬가지로 부족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작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료, 비료주들이 개별주로 좀 강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워낙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따라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비료 쪽들 이런 쪽 사료 쪽들 이런 쪽들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뭐 물론 원가 부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당 섹터와 해당 종목들한테 일정 부분 좀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종목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번 반등 이후에 조금 눌림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뭐 사료주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단에서 본다라면은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이 대체로 그런 쪽들, 지금 보시면 이제 사료주들이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합니다.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게, 미래생명자원도 완전히 급등하고 있고요. 팜스토리도 뭐 10%대 다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게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은 그만큼 매물 부담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상당히 좀 많은데,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사조, 동아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단은 양봉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터졌다라면은 일단 좀 반등 신호,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추세만 잘 유지되고 거래가 유지된다라면은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뭐 오히려 윗꼬리가 달린 이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또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건설주들 일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출발이 돼서 지난 금요일엔 또 DLENC가 크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 DLENC는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또 이 종목도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의 반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워낙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서 초반 반등 이후에 일부는 좀 약세로 진행되고도 있긴 합니다. 지수에 연동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DLENC 같은 경우도 뭐 DL건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뭐 성수동에 있는 건물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죠. 뭐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각종 좀 검사 받아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닥 부담스럽지 않은 그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큰 수주도 있었고, 오히려 어떻게 면에서 본다면 현대산업에 대한 반사이익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자리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뭐 영업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결정되고 뭐 소송전으로 가면 3년은 걸린다라는 뉴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외에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에 대한 부담이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악재성 이슈들에 의해서 화학주들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롬도 BM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낙폭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에 크게 연동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 때문에 데미지를 입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DLENC도 괜찮고요. 뭐 GS건설 이런 부분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챙겨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군들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수가 2,800선 깨졌습니다. 2,800선 깨져서 좀 뭐 2,800선이 뭐 이제는 뭐 의미가 없을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종가상으로 2,820대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우르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 27일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바닥에서의 분할 접근 시도는 분명히 조금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 일부도 그렇겠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 속에서 SDI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재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IT와 자동차 섹터주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쪽은 일단은 뭐 미국 연준 에서의 회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IT 섹터 쪽에서 확실히 실적이라든지 업황 메리트가 있는, 오늘도 보시면 기판 쪽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기회를 노려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하락은 종목별로는 조금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좀 시도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내가 보던 우량주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분할 매수를 서서히 좀 시작해 보시고요.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보면 특히 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별로는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